작년이었죠. 2025년 11월 11일 언론에 나온 보도자료입니다. 11월 7일 40세 김창민 님이 뇌사로 장기기증을 해 4명의 생명을 살리고 하늘의 별이 되어 떠났다라는 내용입니다.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11월 20일 뇌출혈로 쓰러지신 이후 투병을 이어오시다가 11월 7일 뇌사 판정을 받고 장기기증을 하여 4명의 소중한 생명을 살렸다라는 내용입니다. 고 김창민 감독님은 2016년 그 누구의 딸 연출로 경찰 인권영화제 감독상을 수상하셨고 2019년은 구의역 3번 출구를 연출하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대장 김창수, 마녀, 마야광, 천문, 비와 당신의 이야기, 소방관 등 다양한 장르와 규모의 작화팀에서 열심히 활발히 참여하고 계셨던 그런 유망한 감독님이셨죠. 평상시에 고인께서는 삶의 끝에 다른 생명을 살리는 기증을 하고 싶다라는 뜻을 자주 전달하셨다고 합니다. 해서 가족들은 마지막 가는 길에 고인의 뜻을 받들어 좋은 일을 하고 떠나길 바란다라는 마음으로 기증을 결심하셨죠. 영화계에선 그분을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듣기 좋아했고 영화를 통해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길 원했다. 사람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세상 밖으로 꺼내어 함께 이야기하고 위로하길 원했던 따뜻한 감독님이셨다. 이 보도 이후였습니다. 현재보다 어쩌면 미래가 훨씬 창창했던 한 영화계에 그런 분이 사망과 장기 기증을 하셨다라는 보도로 사회에는 또 한편의 잔잔한 감동이 일었으며 영화계와 수많은 팬들이 함께 추모를 하셨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요, 정확히 표현하면 지병이 아니셨던 겁니다. 2026년 3월 31일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기사가 공개됩니다. 아주 끔찍하고 참혹한 사건이었죠. 갑작스런 질병이 아닌 폭행을 당해 뇌출혈이었다라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바로 폭행의 결과였죠. 아니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뭐야? 유가족분들은 공권력을 믿고 계셨습니다. 경찰에서 잘해주겠지, 검찰에서 잘해주겠지, 법원에서 잘 판단해주겠지라고 믿고 계셨죠. 하지만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결과에 그 수개월의 기다림은 분노와 상처, 그리고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유가족분들께선 초동 대응부터 현재 과정 모든 것이 부실하다라며 이 세상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김원 사건 파일, 고 김창민 감독님 상해치사 사건의 진실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원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언론 기사를 통해 이 사건의 내용을 접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언론에 나온 내용들 많이 분노하셨죠. 정말 전 국민이 분노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런 내용들이 쏟아져 연이어 보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사건을 제보받은 이후부터 지금 방송을 촬영하는 오늘까지도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일 충격적인 내용은 오늘 내용이었는데요. 오늘 4월 4일, 4월 3일이죠. 이 사건의 가해자들이 아무렇지 않게 거리를 활보하고 다닌다 라는 내용 하나, 그 이후의 내용도 하나를 들었지만 그건 아직 방송에서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한 부분을 함께 같이 잘 들어주시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게 이런 결과로 이루어졌어야만 하는, 이어졌어야만 하는 사건이 맞는 건지라는 생각이거든요. 고 김창민 감독님, 발달장애의 아들을 힘들지만 그 누구보다 아끼셨던 분입니다. 아이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사셨고, 그리고 지인분께서는 저에게 이런 이야기도 전해주셨습니다. 본인의 미래에 대한 노력도 꾸준히 하셨던 분. 그 보살핌뿐만 아니라 자신의 발전을 위해 영화, 피아노, 연기까지 최선을 다해 공부하시며 사건 발생이 있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나리오 사무실도 차리셨다고 합니다. 세상에 더 큰 무대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계셨던 분이셨죠. 그런데 작년이었습니다.
2025년 10월 20일 새벽, 아들은 감독님께 평소에 좋아하던 돈가스를 먹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집 근처에 24시간은 운영하는 식당에 방문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 보는 앞에서 끔찍한 폭행으로 결국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이 아이는요, 다음날 아버지와 캠프에 가는 일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월요일 출발이었죠. 이미 짐도 다 싸져 있었습니다. 근데 새벽에 돈가스가 먹고 싶다고 해서 잠깐 외출해서 먹고 온 그것, 돌아오질 못했던 거죠. 돈가스와 우동 시켜 먹고요,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이었지만 그 결과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모자이크 된 영상을 보여드릴 겁니다. 사실 풀버전의 영상 공개하고 싶습니다. 모자이크 없이요. 그 이유가 있거든요. 헌데 현재 대한민국 법은 인권이 중요합니다. 예, 절대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내용 중에 하나죠. 저도 어쩔 수 없이 모자이크 영상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지만 제가 직접 제 눈으로 본 내용을 여러분에게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정말 열받습니다. 아니, 열받는다는 표현이 아까울 만큼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2025년 10월 20일 새벽 약 1시경입니다. 말씀드린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의 한 가게에서의 영상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영상, 이게 뭐지? 당시 발달장애 아들과 감독님이 식사를 하던 도중 그 소음 문제, 시끄러웠던 문제로 언론 보도에 6명이라고 나오던데 제가 세본 걸로는 7명이었습니다. 총 7명의 다른 테이블 일행과 시비가 붙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비가 붙었다. 그럼 문제가 있었네. 원인이 있었네. 사람들이 살면서 시비가 붙는 일, 네, 누구나 살다 보면 그런 일도 겪을 수 있습니다. 시비의 결과요? 그 결과가 이런 끔찍하고 참혹한 범행으로 이어지는 세상을 원하시는 겁니까? 운전하고 가다 운전시비 붙으면 그 사람 공격해도 됐던 건가요?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죠. 화가 나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왜? 우리 법치국가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적어도 문제가 생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권력을 전화 신고를 하든 사과를 하든 대부분 그렇게 해서 지나가는 거 많잖아요. 보시는 바와 같이 감독님을 싸하고 공격적으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검은 옷을 입은 한 남성이 뒤에서 백초크를 겁니다. 이 백초크요, 분명 좀 너무 심할 정도의 공격처럼 보이실 텐데 이 백초크 공격 이후에 잠시 기절을 하십니다. 바닥에 쓰러지셨다가 정신을 차렸죠. 아들이 보는 앞에서 발생된 일입니다. 백초크를 걸었다. 그리고 기절을 했다. 일어났다. 이거 별 문제 없는 일인 건가요? 아니요. 이 시비가 붙고 나서 정신을 차리자 가해자들은 밖으로 나가자라는 제스처를 취합니다. 그리고 가게 앞으로 나가게 되죠. 소란스러워서 그랬던 걸까요? 자, 그렇게 가게 앞으로 나가 CCTV 화면은 바뀝니다. 자, 이때요, 제가 본 영상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을 잘 보시면 검은 옷, 백초크를 걸었던 남성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약간 체크무늬 같은 남방 입은 사람 있죠. 얼핏 보기엔 명품 브랜드 셔츠 같긴 한데 저 셔츠를 입고 있는 남성, 그렇게 봐주시고 또 한 명의 남성은 가운데 하얀색으로 입고 있는 남성, 그리고 2명의 여성이 있고 파란색 옷 있죠. 오른쪽에 파란색 줄무늬 옷을 입은 남성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명의 남성이 있습니다. 이 남성은 반팔 반바지 검은 옷을 입은 남성도 또다시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한번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밖으로 나와서요, 감독님은 이런 제스처를 취합니다. 이거 무슨 제스처죠?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요. 그만하겠다. 음성이 들어오는 건 아닌 거니까 그 전까지 있었다라고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만하자 라는 제스처를 취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제스처를 뻔히 바라보던
저 체크 무늬의 옷을 입은 남성이, 그리고 검은 옷을 긴 옷을 입은 남성이 갑자기 멱살을 잡고 끌어당기면서 가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피해자는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폭행을 가하며 어느 쪽으로 끌고 가죠. 저기 어딘지 아십니까? 골목길 사각지대입니다. 그리고 저곳에서 폭행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우리가 아는 끔찍한 일이 발생했던 겁니다. 자, 우린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일단 영상에서 보여져 있는 내용으로 봤을 때 어떤 일이 발생이 됐고 백초크를 걸렸고 밖으로 나가서 그만하자라는 제스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백초크를 건 남성은 멱살을 잡았고, 그리고 옆에 보셨던 한 셔츠를 입은 남성은 갑작스럽게 주먹으로 공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영상은 다 보여드리지 않았지만 내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부에서 감독님께서 폭행 피해를 입고 있을 때 있죠. 제가 이 부분을 살짝 모자이크를 약하게 했거든요. 보이십니까? 웃고 있습니다. 조롱하고 비웃고 있다고요. 쓰러진 감독님 보고요. 저러고 웃고 있습니다. 그 앞에 누구 있죠? 아들이 있었습니다. 밑에서 앉아가지고 있는 반팔 반바지 입은 검은색 남성 있죠? 모자이크를 해놨습니다. 이때 웃고 있습니다. 솔직히 분노가 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 뭐 하는 거지? 나와서 왜 갑자기 저러지? 분명 그만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각지대로 끌고 가 폭행이 시작됐죠. 그리고 무려 약 1시간 정도가 지났습니다. 1시간 후 병원에 옮겨진 감독님은 뇌사 판정을 받게 됩니다. 바로 뇌출혈 때문이었죠. 그리고 보름 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희가 상해 진단서를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상해 진단서 바로 당시였습니다. 이번 당시에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최종 진단이었습니다. 열린 2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뇌출혈입니다. 강하게 머리 쪽에 충격을 받았다라는 뜻이죠. 완력에 의한 가해로 보인다. 그리고 의식 저하 상태고요. 수술을 시행할 수 없던 상태셨습니다. 폭행으로 인해 급성 경막하 출혈과 이로 인한 뇌부종 상태, 뇌 압박과 뇌 탈출 등의 현상으로 의식은 코마 상태다. 매우 위중한 상태다. 약물 치료 중이나 매우 위중한 상태로서 당일날 확인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후 돌아가시게 됩니다. 최종 진단이었습니다. 네, 열린 2개 내 상처가 없는, 열린 상처가 아닌 외상성 경막하 출혈이다. 이게 주 상병으로 나왔죠. 검안 결과였습니다. 완력에 의한 가해가 있었다라는 부분이죠. 이 정도의 공격이라면 머리 부분을 아주 강하게 폭행을 당했다라는 건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은요, 이렇게 주장합니다. 팍 쳤는데 부딪혔다. 이게 가해자들의 주장입니다. 어디서요? CCTV 없는 사각지대, 그 골목길에서 말이죠.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건 이런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특히 머리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가했다라는 부분은 더더욱이죠. 그만하자라는 제스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폭행을 가하면서 정말 많이 해본 것 같지 않나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폭행을 가하더니 끌고 들어갑니다. 골목길로요. 이 사건 어느 정도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데요. 경기 구리경찰서의 초동 대응 문제에 대해 유가족분들은 억울함을 표하고 계십니다. 일단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신고를 받고 경찰은 출동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현장에서 폭행범을 잡진 않았고요. 인적 사항만 체크를 하고 그냥 놔줬다고 분통을 터뜨리셨죠. 이 부분에 대해 언론의 구리경찰서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아니, 당시에 피해자가 스스로 구급차에 타서요. 이게 이유라고요. 그리고 1시간 뒤에 보셨죠? 병원 도착하고 코마 상태 오신 거. 병원 도착하고 다음날 바로 유가족분들께는요, 가망이 없다라는 얘기를 전달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상황이 분명 문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요, 수사는 급물살을 타지 않았습니다.
구리경찰서의 말을 100번 1000번 이해해보려고 해도 현장에서 뭐 이것도 증거들이 나와야 되겠지만 현장에서 스스로 구급차를 타서 따로 검거하지 않았다. 근데 다음날 문제가 심각해졌죠. 근데 경찰은 이때 가해자를 단 한 명만을 특정합니다. 한 명이요. 그리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법원은 이를 기각했죠. 결국 이 한 명만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게 됩니다. 검찰로 넘겨지게 됩니다. 유가족분들은 납득을 못한 겁니다. 한 명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건을 초기에 어떻게 바라본 거냐면 1대1이요. 한 명과 한 명의 다툼이었다. 싸웠다. 뭐 서로 주장하는 건 정당방위라고 폭행이다. 쌍방이다 주장한다. 뭐 이런 식으로 진짜 지나갔던 것처럼 보입니다. 유가족분들은 납득할 수가 없었죠. 아들을 데리고 돈가스 먹으러 간 겁니다. 결국 유가족분들께서요. 스스로 CCTV를 직접 찾아 나서십니다. 그리고 목격자를 찾아 당시의 진술들을 확보하십니다. 이걸 가지고 검찰에 제출을 했죠. 검찰은 그걸 확인하고 경찰에 보완 수사를 지시합니다. 이거 공범이 있다. 우리가 확인해봤는데 이거 공범 있는 거 맞으니까 다시 조사해라. 그리고 경찰은 이 내용으로 다시 수사팀을 바꿔 재수사를 했죠. 그러더니 피의자가 한 명 더 늘어납니다. 아까 여러분이 보셨던 그 남방, 그 무늬 있는 남방과 그리고 백초크 걸었던 검은 옷, 긴 옷 입은 남자, 이렇게 둘이요. 이렇게 피의자 2명으로 특정됐습니다. 이 시간이요 4달 걸렸습니다. 처음에 앞서 말씀드렸죠. 공권력을 믿고 있었다, 기다리고 있었다. 그 결과가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2명을 올려보내는데요. 구속영장을 남양주 지원 판사가 주거가 분명하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라는 이유로 기각시켜버립니다. 오, 당황스러웠습니다. 네, 대한민국 인권에서는요, 불구속 수사 중심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게 왜 불구속 사유가 되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던 이유를 간단하게만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폭행 어디서 했죠? 폭행을 사각지대에서 했죠. 이거 빠르게 분리시켜서 말 못 맞추게 해야 됩니다. 맞잖아요. 증거인멸을 할 정황들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증거인멸을 하려고 시도한 거 저희도 확인했습니다. 이거 분명히 확인해 봐야 될 문제였거든요. 얘네들 말만 어떻게 믿어요? 지금 피해자가 사망한 상태인데. 그리고 이 사건은요, 상해치사라고요? 아니요. 앞에 단어가 붙었어야죠. 이것도 잠시 후에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일반 상해치사 아닙니다, 이거. 자, 이런 내용에 대해 얼마 전 구리경찰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시 수사관 판단에 따른 것이다. 판단이 틀렸다고 잘못했다고 볼 수 없다. 이게 구리경찰서의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수사관이 당시에 상해치사로 한 명만 체크한 건 그 수사관이 판단한 거다. 이 판단이 이게 틀렸는데 틀린 걸 잘못했다고 할 수 없다. 경찰이요, 죄명을 확인하고 범죄자를 확인을 하고 정말 CCTV를 확인했다면, 여러분 CCTV 간접적으로 보셨죠? 멱살 잡고 땡기고 때리는 거 보셨죠? 같이 폭행하는 거 보셨죠? 근데 한 명이래요. 에? 누가 보더라도 그거 아닌데? 뭔가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게 수사관의 판단이었답니다. 한 명만 상해치사예요. 이 판단이 틀렸다고 잘못했다고 볼 수 없대요. 이 말이 어디가 잘못된 것 같으세요? 판단 틀릴 수 있죠. 판단이 틀리면 뭐 해야죠? 사과하고 빨리 바로잡아야죠. 근데 그걸 틀렸다고 잘못했다고 볼 수 없다라는 말이면 이 사건 그대로 지나갔으면 어떻게 된 건데요? 한 명 빠져나갔네요? 예, 한 명 빠져나가고 죄명도 그냥 상해치사였겠네요.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지은 죄만큼은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리고 하나 더, 구리경찰서에게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죄명 다 집어 넣었나요, 정말로?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은데. CCTV 영상 제대로 안 보신 것 같은데. 발달장애 아들과 함께 친구처럼 지내셨던 감독님, 일상을 함께 나누셨던 아버지였습니다. 당시 목격자분이 이런 이야기를 전하셨습니다. 그렇게 때리지 말아라. 그러다가 사람 죽는다. 그런데도 계속 때렸다.
감독님의 아들은 불안한 증세가 있는지 계속 소변을 보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아들이 본 모습인 겁니다. 이 가해자들이요, 현재 사건 발생하고 5달 지났죠. 연락, 사과, 그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황당한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구속심사가 있었죠. 구속심사 때 가해자 측 변호사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피해자 측에 적극적으로 합의해서 피해자들 꼭 위로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보내주세요. 그러니까 구속시키지 말라고요. 합의할게요. 열심히 할게요. 내보내주세요. 그리고 진짜 뭐 됐죠? 구속영장 기각됐습니다. 나왔죠? 연락 없어요. 아무 연락 없습니다. 지금까지도요. 그리고 제가 촬영하는 오늘도 지들끼리 돌아다니고 있었거든요. 황당합니다. 이런 상황이요. 자, 그리고 저희는 또 놀라운 제보도 하나 받았습니다. 가해자 중 먼저 송치됐던 가해자 김모 씨요. 그 이상한 남방 김모 씨는 제보에 따르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하고 다니셨죠? 아, 내 주먹이 아직 녹슬지 않았어. 한 대 치니까 쓰러지던데? 나 빵에 갈 준비는 돼 있어. 아, 근데 빵에 들어가가지고 교도소에서 싸움해가지고 형량 늘어날까봐 걱정인데? 이런 말 했죠. 주변 사람 믿는 거 아니죠? 이런 끔찍한 범죄 저지르고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녔답니다. 이게 가해자 정신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유가족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같은 동네입니다. 불구속이랍니다. 불안하죠? 언제 이거 갑자기 들어올 줄 알고요. 보복하면 어떡해요? 무섭죠? 자,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좀 의혹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씩 던져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의혹인데 우리 영상에서 보았죠. 분명 폭행을 둘이 가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명만 했다가 한 명을 더 늘렸죠. 입건을. 그럼 2명이 같이 공격한 거 여러분 보셨죠? CCTV 상에서도요. 근데 전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습니다. 이거 한 명이면 상해치사 맞거든요? 근데 2명이면 이거 특수상해잖아요. 근데 왜 특수상해로 안 하죠? 특수상해면 구속이에요. 상해치사죄가 대부분 구속을 안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특수 붙으면 구속시켜야 되거든요. 증거인멸할 수 있잖아요. 증거인멸을 해야 되는데 특수상해치사 아닌가요? 경찰은 왜 이거 그냥 뒀나요? 이해가 안 가서요. 단순히 그냥 상해치사로 한 명 보냈고 또 한 명 있네, 한 명 더 따로 보내신 거 아니에요? 상해치사로? 그래서 기각되게 만든 거 아닌가? 의심입니다. 뇌피셜입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따라서 이 2명은요 특수상해, 거기다 만약 목격자들의 진술대로요 머리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오랫동안 가했다라는 것만 더 확인되면 이거 살인죄입니다. 누구나 알거든요. 머리 부위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면 사람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지식이자 상식입니다. 그럼 이거 살인죄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걸 왜 너무 쉽고 단순하게 가장 낮은 그냥 단순한 상해치사 하나로만 넘기냐고요. 특수도 아니고. 전 지금 이해 안 갑니다. 저희가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이 사건 주변에 많은 목격자들이 있던 거 알고 있습니다. 목격자 보호합니다. 저 골목길에서 어떻게 공격을 가했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신 분들 김원TV 네이버닷컴으로 제발 제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증언이 사건을 올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살해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찾아야 됩니다. 고의적으로요 사각지대로 끌고 갔잖아요. 자, 그 부분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하나 더. 의혹 2번째입니다. 이 사건에 웃고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이외의 사람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이 사건에 총 7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형법에는 본범과 종범이 있습니다. 본범은 범죄를 실질적 행위를 하는 사람을 본범이라고 하죠. 종범은 그 본범의 행위를 도와주거나 그 결과를 함께 수행한 사람들을 뜻하게 됩니다. 종범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방조도 존재하죠. 이게 특수상해치사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 사건에 대해 방조한 사람들이 있다는 뜻이 될 수도 있죠. 왜 입건 안 하세요? 제가 본 영상을 보고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총 7명이 보이실 겁니다. 여성 2, 그리고 나머지는 남성입니다. 제가 CCTV 영상을 모자이크 때문에 전체 공개를 할 수가 없어서 이 상황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쓰러져 계신 분이 보이시죠? 고 김장민 감독님이십니다. 중간에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파란색 동그라미와 빨간색 동그라미 둘이 아마 보이실 겁니다. 저 중간에 있는 빨간색 동그라미 2명이 가해자 2명입니다. 같이 공격을 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같이 때리고 폭행하고 끌고 갑니다. 함께요. 따로따로 친 적 없습니다. 함께 때립니다. 자, 그러면요. 한 명이 멱살 잡고 한 명이 폭행하고 그 다음에 같이 때리고 뭐 특수상해죠.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중간에 제가 여러분 보시면 파란색으로 해놓은 사람이 한 명 껴있죠. 이 남성이 하나 있습니다. 하얀 옷을 입고 있는 남성인데요. 여기서도 말리고 있던 남성입니다. 이 남성은 제가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봤는데 계속적으로 감독님도 말리고 주변 지인들도 말립니다. 하지 말라고요. 계속 말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기 몸 던져가면서요. 네, 영상 확인했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 파란색 동그라미 여성 한 분, 아래 파란색 동그라미 여성 한 분, 이 두 분들도요. 계속 뭔가 말리려는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네, 영상에서 확인했습니다. 뭐야, 하지 마세요. 자기 주변의 사람들 말리려는 제스처 같은 거 보기는 봤습니다. 아주 크고 넓게 봤을 때요. 자, 근데 이제 남은 빨간색 2명의 동그라미 있죠. 약간 반바지 입은, 검은색 반바지를 입은 남성과 파란색 줄무늬 옷을 입은 남성 보이실 겁니다. 어떤 일이 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저 둘이요. 여성들을 안으로 들여보냅니다. 하지 말아라. 왜 그래? 말리면요. 자꾸 보내버립니다. 심지어 저 남성은요. 하얀색 옷 남성 있죠. 잡아 끌어당겨요. 못 말리게 한다고요. 여자도 잡아서 데리고 가고요. 그렇게 해놓고 나서 그 남성 2명이 집중 폭행했던 2명의 가해자 끌고 들어갔죠. 함께 그 골목길로 들어갑니다. 방조 아닌가요? 방조가 뭐라고요? 종범 뭐라고요? 본범행, 범행을 돕는다. 방조잖아요. 상해치사 도왔잖아요. 상대방 공격하는 거 보면서 주변 사람들 못 말리게 막았잖아요. 도왔죠. 도왔으면요. 방조입니다. 이건 왜 입건 안 하시나요? 이해가 안 가서요. 분명히 구리경찰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수사관 판단에 따랐다. 판단이 틀렸다고 잘못했다고 볼 순 없다. 판단이 틀렸으면 고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고민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부분은. 자, 그리고 여기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실제 제보 내용도 하나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끌고 들어가서 폭행을 했죠. 여러분이 보셨던 저 음식점, 그 제보가 하나 있었습니다. 전화를 했대요. 지금 이상한 상황이 발생됐으니까 전화를 하려고 핸드폰을 딱 드니까 저 가해자 중에 한 명 문신을 내놓고 쭉 다가와서요. 이런 말 했다고 합니다. 전화기 뺏는 거죠.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고요. 누구한테 전화하는지 확인하고 나서야 돌려줬다고 합니다. 이거 뭐 하는 거죠? 범행을 도와줬죠. 공범이잖아요. 두 번째, 증거인멸했죠. 증거인멸형이잖아요. 무슨 사유죠? 구속사유입니다. 이거 왜 안 해줘요? 이거 좀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있는 건데 분명 끔찍한 범죄 행위를 저질렀고요. 그거에 대한 증거인멸과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렇게 고인물께서는 점점점 위험한 상황으로 가까워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걸 내버려 둔 겁니다. 특수상해치사 혹은 살인죄까지 갈 수 있는 범인 2명. 한 명 멱살 잡고 초크 걸고 때리고 또 한 명은 또 때리고 눕혀있는 사람 또 때리고 그리고 강제로 끌고 들어가 사각지대로 가서 폭행 가하고 그거에 대해서 말리는 사람들 전부 다 떼어놓고 함께 이동하고 주변에 신고하려는 거 막았던 사람. 이거 공범 아닌가요? 이거 괜찮은 행동이에요? 지금 구리경찰이 보는 대한민국의 법치는요. 누군가가 폭행을 가하고 있으면 말리는 사람을 뜯어 말려도 되네요. 말리지마 냅둬 해도 되는 세상이네요. 누가 신고하려고 했는데 그거 막아도 되는 세상이네요. 신고하지 마 해도 되네요. 당신들의 판단이잖아요. 되는 거군요 이거. 근데 이런 거 했다가 처벌받으면 그 사람은 어떡해요? 억울할 것 같은데.
분명한 건요, 이들은 끔찍한 범죄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그냥 운이 없었다, 한 대밖에 안 쳤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지만 분명 사각지대로 끌고 가서 끔찍한 폭행을 가했죠. 그리고 시간은 1시간이 지체되었고 실제로 신고를 말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들에 대한 죄, 정확한 죄명과 방조범들에 대한 처벌 또한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아들이 보는 눈앞에서 제대로 저항하지도 못한 채 자신의 꿈을 완벽하게 꽃피우지 못하고 돌아가신 김창민 감독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가해자들에 대한 정확한 엄벌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원 사건 파일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